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4년 개묘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일주별로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운세를 언급해보고자 하는데, 보통 앞서 이야기를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세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심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것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은 있는데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기가 힘들다거나 그 다음에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올해 개묘년 하반기 운에 대해서, 하반기 운은 양력 7월부터 12월까지 말합니다. 음력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혈주론에서는.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사주팔자에 올해 개묘년이기 때문에 묘유충이 없을 때 해당하는 분입니다. 사주팔자와 묘유충이 되지 않는 분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묘유충이 있는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심리적인 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그러면 첫 번째로 갑을일간 같은 경우에 개묘년이라고 한다면은 묘목이 비견겁제가 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넘어와서 가을 겨울이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슬슬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일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과연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견운에는 이런 직장적인 고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 비견겁제 운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내 직업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고민과 갈등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 또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에 바쁘고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거나 설사 경제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생각만 그렇다 뿐이지 현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 양력 12월이 빠르면은 11월, 늦으면은 12월이 되면은 이런 생각이 바뀌면서 다시 예전처럼 평소대로 돌아가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평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병정일간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인성에 해당하죠. 그죠? 묘목이 인성에 목생화 해가지고 인성에 해당하는데, 병정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운이 일어나느냐면은, 무언가 공부를 조금 해볼까, 무언가 책을 좀 보고 내게 필요한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한번 획득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다거나, 또는 뭐 주부 같은 경우, 또는 혼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나 또는 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조금 변화시켜 볼까라는 생각을 가진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고, 또한 이 묘목은 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다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몸 상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단지 뭔가 어딘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느낌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병정일간 같은 경우에는 만일 학업을 하고 한다면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학업을 진행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쪽으로 의지력으로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다지 집중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사나 거래 계약을 추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방 내 사주의 연주에 글자가 혈지냐 보조혈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운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있으나 항상 현실로 실행하기에는 무언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실행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답답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일간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목극토 해가지고 관성이 되죠. 근데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음이기 때문에 일단 정관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정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한해서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 또는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쁜 일에 지쳐 나만의 혼자 훌쩍 며칠간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직장에 있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꼭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고 보자라는 심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그리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경신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재성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재성이라는 거 하면은 일단 돈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드시죠. 하지만 재성은 돈이 아닙니다. 재성은 돈을 쓰는 방법을 언급하는 십성이지 재성이 돈이라고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성운에도 돈이 들어오고, 식상운에도 돈이 들어오고, 관성운에도 돈이 들어오고, 운이 좋으면 다 돈이 들어오죠. 재성운에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한 옵션이기 때문에 재성은 곧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간이 경신운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계면형 같은 경우는 금극목을 해가지고 재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마음이고, 현실적으로는 자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오락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 오히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평소 내가 가지고 싶었던 컴퓨터를 산다든가, 또는 평소 생활을 하면서 집안에 필요했던 물건들을 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잘하게 일어나면서 한 번에 큰 목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묘목이 음이기 때문에 큰 목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작게 빠져나가면서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반기 때 돈을 아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야말로 나에게 작은 돈이지만은 조금 돈을 씀으로 인해서 작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나는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앞만 보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작은 돈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가소비만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선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조금 쓰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임계일간. 임계일간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 해가지고 식상을 의미하죠. 근데 묘목은 음이기 때문에 식신이 됩니다. 묘목은 움직이지 않는 음이기 때문에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재 지금까지 일을 잘하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진다든가, 또는 어딘가 훌쩍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또는 실제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사이트, 구직 직업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지만은 마땅히 내가 갈 만한 직장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설사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복지가 더 나쁜, 환경이나 복지가 더 나쁜 쪽으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남겨두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식상운에는 또 한번 다른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자신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의 스펙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직장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뭐 컴퓨터 기술을 필요하면은 뭐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컴퓨터 기술 쪽으로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낡아 있는 기계 또는 뭔가 필요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새로 사서 드린다든가 낡아 있는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돈이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적인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임계인 분들 같은 경우 자영업이나 또는 자기 스펙을 높이고 싶어 하는 분들의 경우 자기 스펙을 높이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공부를 한다거나 뭐 자기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동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또는 사무기기를 들여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들여놓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묘년 하반기 운세 양력 7월에서 12월까지 운세에 대해서 각 일간별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목화, 토금수 일간별로 대략적인 운세를 알아보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금 언급했던 것들은 사주팔자에 묘유충이 없을 때 일어나는 운입니다. 묘유충이 있을 때 일어나는 운은 또 다른 패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2023년 개묘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상담가였습니다.